이번 사건은요, 지금 뭐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아닌가. 사건을 시작하면요,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딱 봐도 으리으리해 보이죠? 이게 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이 정말 어디 한적한 곳에 숲속에 있는 큰 저택 같은데, 이게 뭐 몇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뭐 그런 고택, 어디 귀족이 살았다더라, 뭐 그런 성이 아니라요. 문화유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집입니다. 집이에요. 매사추세츠 주의,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도버라는 마을인데요. 도버가 어디냐면 보스턴 아시죠?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 보스턴, 거기서 차로 한 30분 정도 가면 나오는 마을이에요. 2023년 12월 29일 목요일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차를 몰고서 이 집에 찾아왔어요. 이 집 앞에는 이런 문패도 하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카말이라는 카말 가족이 살고 있는 마을이겠죠. 고급스럽게 금장으로 이렇게 문패를 새겨두고, 이 문 앞에는 뭐 이런 사자 모양의 조각상도 있는데 정말 부잣집이구나. 그리고 이 남성은 운전을 해가지고 하우스가 있는 곳까지, 보면은 대문이 있고 여기 안에 하우스가 멀찌감치 있잖아요. 여길 운전해서 들어갑니다. 가는 길에는 가로수도 쫙 펼쳐져 있고, 남자는 주차를 하고요. 대충 주차하고서 집으로 갔는데요. 띵동. 답이 없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집사님도 안 나와요. 쿵쿵쿵쿵쿵쿵.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없어요. 형! 집에 없는 거야? 소리를 지르는데, 이 남자가 누구냐면요, 메나즈라는 이름의 한 인도인입니다. 형 집에 왔나 봐요. 형이 사는 집이 이 부잣집인가 봐요. 근데 답이 없으니까 이제 메나주는 이제 익숙하게 원래 이 형 집에 자주 들락날락 거렸던 것 같아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열쇠 하나 꺼내가지고 현관문을 탈칵 열고 들어갔는데요. 동시에 또 이런 집은 시큐리티 시스템 잘 돼 있죠. 뱀뱀뱀 알람이 막 요란하게 울리는 거예요. 메나주는 이 알람마저도 띠띠띠띠띠띠 번호 누르고 해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알람이 끊기자 조용해요. 집 안에 들어왔는데 이 집안의 실내가 정말 복도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요. 이런 면적에 가만히 서가지고 형 부르니까 메아리 들리듯이 형 혼자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집이 넓은 데에 비해서는 좀 휑했다고 합니다. 집안에 가구가 그렇게 잘 갖춰지지 않은 그런 집, 고요한 거예요. 그렇게 메나주가 이 현관문 바로 앞에 있는 한 테이블 위에 선반을 슬쩍 봤는데, 무슨 종이가 하나 있어요. 뭐지? 다름 아닌 흰색 종이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편지지거나 카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집에서 쓰는 A4 용지? 북미에선 레터를 많이 쓰거든요. 레터 용지라고 하는데 그냥 흰 종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 편지를 발견했다면 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경찰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그리고 2층에 3개의 침실을 확인하세요. 어떤 침실에 들어가야 하는지는 방문에 흰색 종이를 붙여두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방문에 흰색 종이를 붙여뒀는데 그 방으로 들어가 보래. 대신 그냥 가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래요. 근데 메나주는 뭐 이 집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네 집이니까 너무 답답하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냥 갔어요. 경찰에 신고 안 하고. 2층으로 올라가니까 정말로 그 방 3개에 나란히 흰색 종이가 톡톡톡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방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자 거기에 형수가 총에 맞아가지고 죽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메나주는 부들부들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여기 어딘데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렇게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왔는데 처음에 이 형수 발견되었고 그 옆방에 열고 들어가니까 이 집에 딸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딸이 발견되었고 그 옆방으로 가니까 그 방 안에 욕조에서 바로 형이 발견됩니다. 3명 다 죽어 있었어요. 정말 기이하게 이 방 안에 한 명씩 시신이 한 구가 딱딱딱 들어 있었던 거죠. 이 가족이 누구였냐면요, 이 인도인 가족이에요. 카말 가족, 메나즈의 형네 가족.
제일 오른쪽에 릭 카말이 57세였고요. 중간에 아내 티나 카말은 54세. 또 딸아이 하나 있죠. 딸아이는 이제 고등학생 18살밖에 안 됐어요. 아리아나 카말. 이 셋이 다 동시에 한날 죽어가지고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경찰은 이 집을 좀 살펴보는데 처음에는 뭐 살인사건인가? 강도인가? 뭐지? 이 부잣집에 누가 털러 들어왔나? 자세히 보니까 이 릭이 욕조에 죽어 있었는데요. 글록 권총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근데 릭이 이 딸이랑 아내를 먼저 살해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부자가 뭐 아쉬운 거 하나도 없이 딱 봐도 너무 잘 사는 가족처럼 보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말 많은 궁금증이 있지만 일단은 이 집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하우스, 문제의 하우스. 카말의 집이, 릭 아저씨의 집이 바로 여긴데요. 정말 넓죠. 이 정도 집이면 정말 부잣집이고 이게 6,200평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방이 몇 개냐? 23개. 베드룸이 23개. 그리고 화장실이 13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좋아요. 이 카말 가족이 정말 돈이 많아. 부자야. 그럼 이런 데 살 수도 있죠. 자기 돈 자기가 쓰겠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직업이 뭐냐? 이 아빠 릭은요. 본명이 라켓이 카말인데요. 보스턴 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직장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CTO로 일하고 있는 임원이었습니다. 이 CTO가 뭐냐면요. 치프 테크놀로지 오피서라고 하는데요. 이 학교 안에서 하버드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 테크 관련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그 직원들의 수장이에요. 예를 들면 학교니까 인터넷 뭐 서버, 보안 시스템 이런 전자기기 장비들, 뭐 컴퓨터, 라디오, TV 이런 거 전부 다 해서 그러니까 IT, 테크 전부 다 해서 그걸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 임원. 이 하버드 대학교 얼마나 커요? 2만 명이 넘는데 학생 수만 2만 명이 넘고 뭐 교직원까지 다 하면 3만 5천 명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학교에서 임원이다? 돈도 많이 벌겠지. 총괄 임원인데 IT에. 당연히 명예도 있을 거고. 와이프 티나도요. 명문대 출신입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교. 남편이 일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고요. 둘이 인도 출신의 이민자이기는 한데 인도에서 결혼을 하고 넘어온 게 아니라요. 이제 각자 넘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일하고 있다가 중매 결혼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딸은 18살 아리아나. 이 집도 부자인데 외동딸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뭐 안 해준 게 없을 정도로 부족함 없이 키웠고 뭐 그렇다고 버릇없는 딸도 아니었어요. 이게 아빠 릭은 좀 외동딸이라고 좀 오구오구 하면서 키웠는데 엄마는 티나는 좀 무섭게 따끔하게 혼도 내고 엄격했어요. 그리고 아리아나가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막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직접 작곡 작사도 하고 친구들하고 콘서트 보러 가고 그런 것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엄마 아빠가 지원도 빵빵하게 해줬죠. 개인 과외도 붙여주고. 참고로 아리아나가 다니던 사립학교가 있는데요. 여기가 밀턴 아카데미라는 학교예요. 약간 영국에 있는 그런 귀족 학교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기가 컬리지가 아니에요. 대학교가 아니고 그냥 사립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학교. 밀턴 아카데미. 여기 학비가 1년에 6만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6만 불이면 지금 환율로 한 8천만 원쯤 되거든요. 고등학생 학비가 1년에 8천만 원이라고? 되게 좋은 학교래요.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랭킹 1위인 학교고 이 학교가 왜 유명하냐? 그 유명한 케네디 가문의 자제들이 졸업한 학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아나는 18살이니까 대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버몬트주에 있는 미들버리 컬리지 여기 합격을 했어요. 이 학교도 되게 좋은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비리그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약간 리틀 아이비리그라고 해서 여기 되게 좋은 학교예요. 여기 입학까지 하고 학비까지 내고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은 그냥 컬리지 입학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렇게 세 가족이 완벽하게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이 가족에게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2023년 12월 20일이었어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일주일 전쯤이었는데 메나즈, 아까 처음에 이 집에 가서 형 하고 불렀던 이 메나즈가 전화 한 통을 받아요. 형한테서, 형 릭에게서. 메나즈, 형이야. 형이 말이야. 너한테 보험 서류 하나 보낼 거야. 거기 그냥 대충 사인만 하고 보험사에서 너한테 연락할 거거든. 그냥 뭐 동의합니다. 이 소리만 하고 끊으면 돼. 알았지? 앞뒤 없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그냥 보험 서류에 사인을 하래요. 내나즈는 뭔 소리지? 나중에 서류를 봤더니 그 형 와이프 있죠, 형수. 이 가운데 있는 티나. 이 티나가 가입된 생명보험 서류였는데요. 그 보험금 수혜자를 원래는 딸이었어. 딸 아리아나였는데 이걸 메나즈로 바꾸겠대요. 도련님이죠. 여기에 동의를 하라는 거예요. 메나즈는 아니 형, 그 왜 형수 보험금을 왜 나한테 준다는 거야? 뭐 무슨 일 있어? 물어봤는데도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 보험 가입한 게 많거든. 우리 이거 말고도 나중에 우리 가족한테 문제가 생기면 돈 나올 곳이 많아. 그러니까 너한테 가는 그 보험금은 얼마 아니야. 부담 없이 그냥 서명해. 메나즈는 좀 이상하다. 보험금이요 125만 불이었어요. 티나가 죽으면 나오는 그 보험금이 16억 원 정도. 돈이 큰데 안 그래도 나한테 이 수혜자로 바꾸는 것도 조금 이상한데 보험금도 16억 원이 된다고? 이 보험금에 숨겨진 비밀. 원래 이 릭 가족이 정말 이런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살고 있고 승용차도 막 고급 외제차 이런 거 타고 다니고 딸은 학비가 1년에 8천만 원 들어가는데 사실은 알거지였습니다. 진짜 쌉 알거지. 돈이 아예 없었어요.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고 이중생활이고 남들에게만 보여지는 그런 허세만 가득한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어요. 먼저 닉의 직업을 보면요. 아까 그 하버드 대학교 여기서 CTO로 일을 한다고 했었죠. 일을 한 건 맞았어요. 2015년도부터 일을 했는데 2019년도에 6월에 해고를 당합니다.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사업이나 해볼까? 자기 이름으로 작은 IT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캠베다스라는 뭐 그런 조그마한 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또 잘 안 됐어요. 얼마 안 가서 2022년도에 문을 닫고 망한 거예요. 그럼 벌써 2020년, 21년, 22년 이 3년 동안 일정한 수입이 없었어요. 와이프도 일 안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는데. 근데 주변에 뭐 가족들, 친구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와이프는 알았을까? 남편 회사 잘린 거 아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알고 있었어요. 와이프도 집에 돈이 없다는 걸. 근데 다른 뭐 친척들, 아까 그 동생 메나즈, 이웃 주민들 몰랐던 거지. 닉? 그 부자? 성공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뭐 내가 워낙 잘 나갔어. 난 학교도 보스턴 대학교 나오고 직업도 좋고 집도 이런 으리으리한 데 사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실직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럼 좀 가오가 떨어지니까 숨길 수는 있겠죠. 내가 일부러 막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제가 뭐 해고 당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말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릭은 좀 지나쳤어요. 그냥 뭐 자기 해고 당한 걸 말을 안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냥 허세 부리다가 돌아올 수 없는 늪에 빠집니다. 허세의 늪. 이 집, 그럼 어떻게 이런 으리으리한 집에 살게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릭이 이 집을 구입한 시점이요. 2019년도 2월 14일이에요. 발렌타인데이 때. 가격은 400만 불. 지금 환율로 치면 한 53억 원 정도거든요. 이 집을 누구에게 샀냐? 디벨로퍼라고 하는데요. 스티븐이라는 한 건설업자였습니다. 이 디벨로퍼는 보통 뭐 하우스를 짓거나 아니면 콘도를 짓거나 이렇게 뭐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주는 그런 업자예요. 그럼 릭이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산 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많나? 뭐 유산이 좀 있나? 물려받은 유산이 있나? 이 디벨로퍼 스티브가 대출을 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2년 안에 이 집에 잔금을 주고 일단 너가 이 집을 해라. 2년 안에 돈 주면 된다. 이렇게 집을 준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도 보통 집을 사면 계약금 걸고 그 잔금을 치르면서 그 동시에 뭐 등기 이전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북미도 그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400만 불에 스티브가 릭에게 집을 파는데 원래는 평가 금액이 한 600만 불쯤 됐다고 해요. 그래서 스티브가 이미 좀 싸게 팔았어요. 근데 선불금을 그러니까 계약금을 겨우 20만 불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53억인데 2억 6천만 받고 집을 넘겨준 거예요. 이게 매매 가격이 한 5%밖에 안 되는데요. 나머지는 2년 안에 주면 된다. 그러고 이 키를 준 거예요. 하우스 키를 주고 이제 너네 집이다. 대인배죠. 대인배일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은 릭이 너무 부자인 줄 알았대요. 직장도 하버드대 다니지 그냥 직원도 아니고 CTO예요. 임원이고 와이프도 하버드 출신이야. 인도에서 정말 좀 귀족 출신 잘 나가는 그런 가문의 자제인 것 같고 당연히 이 가족이 돈을 떼먹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스티브도 재력가였어요. 이 디벨로퍼 스티브도 이런 대저택을 아까 제가 위성지도 보여드렸죠. 그 동네에 여러 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레스토랑도 하나 하고 있었어요. 도버 커뮤니티에. 그래서 뭐 몇백만 불 좀 늦게 받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다거나 그런 타격이 1도 없는 거예요. 53억이 생각보다 싼 것 같은데 집에 비해서 그렇기는 해요. 한국에 비해서. 한국은 저기 어디 노른자리 아파트가 뭐 32평짜리, 3평짜리 아파트도 거의 한 30억 하지 않나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저렴하긴 하죠. 그리고 릭이 이자도 잘 쳐준다고 했어요. 내가 은행보다는 훨씬 많이 쳐줄 테니까 뭐 2년만 기다려줘. 그렇게 오케이 하고서 집을 넘겨줬는데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집으로 이사도 갔어요. 근데 릭이 잘린 거예요. 실직자가 된 거예요. 스티브는 몰랐죠. 스티브는 알았으면 뭔가 조치를 취했겠지. 근데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계속 하버드에서 일하고 있는 줄도 알았대요. 저렇게도 계약이 되는구나. 이게 일반적인 계약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도요.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모기지 대출이 있거든요. 그 모기지 대출을 받으면서 잔금을 치르지 이렇게 디벨로퍼가 돈을 빌려준다? 뭐 아예 없진 않는데 이게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 집이 워낙 크고 수요가 그렇게 많은 집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스티브도 이 집을 처분하려면은 뭐 이런 조건들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좀 싸게 해주고 돈도 좀 빌려주고 그렇게 넘기는 거지. 이렇게 가족이 이사를 들어왔어요. 이 큰 집에 도버 커뮤니티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와이프 티나는 뭘 하냐. 이 도버 마을에서요. 마을 회장을 맡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약간 동네 이장님, 반장님 같은 그런 위치? 이 회장의 역할이 뭐였냐면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 동네 집주인들 다 부자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요. 돈을 걷어가지고 이 돈은 뭐 청소비, 가을에 낙엽 우르르 떨어지면 그거 치워야 할 거 아니에요? 도로에 떨어지는 거. 그거 이제 치워주는 유명 업체 비용. 아니면 겨울에, 이 지역이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오거든요. 겨울에 제설차 비용, 잔디 깎는 비용. 이런 데 쓰는 돈이에요. 마을 운영비죠. 근데 티나가 회장이 되고 나서 이 마을에 문제가 하나 둘씩 생기는 거예요. 아니, 가을이 돼가지고 낙엽이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 빨리 치워야 돼. 근데 업체에서 안 와요. 그러니까 아예 안 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2번 와야 하는데 한 번밖에 안 오고 겨울에도 겨울에 막 눈 펑펑 내려가지고 빨리 도로에 제설차가 와야 하는데 안 와. 주민들은 티나 왜 제설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늦나 보네요. 왜 이렇게 안 오지? 제가 연락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 마을 주민들이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너무 멀쩡해 보이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요. 이 사이에 릭의 신용 상태는 완전 바닥이었어요. 그냥 완전 돈이 그냥 아예 없었어. 수입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대신에 갚아야 할 돈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릭은 어떻게든 이 가족들이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니까 돈을 마련하는데요. 자, 릭이 어떻게 했냐? 다 빌렸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빌린 돈을 정리를 해보면요. 2020년에 릭이 여기 도버에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이 있었거든요. 이 대저택에 오기 전에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이 세를 주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을 급하게 처분을 합니다. 80만 불에 한 10억 정도 받고.
이 집 안에 있는 세입자도 막 빨리 나가라고. 아, 우리 집 팔아야 하니까 빨리 나가세요 하고 거의 내쫓다시피 했대요. 근데 이 돈도 부족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아버지 자기 집 담보로 해서 아들한테 7억 정도 대출을 해줍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그 창업했다고 했던 작은 그 사업체, IT 업체, 캔베타슬, 이 이름으로 또 대출을 받은 거예요. 76만 불, 10억 정도. 그리고 이 대출은 단기 대출이었어요. 넉 달 만에 갚아야 하는 단기 대출이었고 또 고리였어. 저기 어디 뭐 사나모니 같은 그런 제3금융권 이런 데서 또 빌린 거예요. 넉 달 만에 갚아야 하는데 당연히 못 갚죠. 돈이 없는데 연체를 합니다. 이 10억을 1년 넘게 못 갚고 있으니까 계속 연락 오고 독촉장 날라오고 릭은 거짓말로 제가 지금 중국에 출장 와 있는데요.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 받아야 하는데 좀 말미를 주십시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사이에 또 릭은 자기 동생 아까 그 매나즈 자기 집 찾아왔던 그 매나즈한테 15만 불 2억 원을 빌린 거예요. 약간 사기꾼이지 이 정도면. 돌려막기 와 진짜 불가능하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친구한테 자기 보스턴 대학교 동기인 앤디한테 50만 불 6억 5천만 원을 빌리는데요. 이건요 그냥 빌린 게 아니에요. 저기 앤디 내가 그 인도에 있는 IT 교육 업체랑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있거든. 너 거기 투자할래? 이거 무조건 성공하는 사업이야. 그렇게 앤디가 투자금 쪽으로 빌려준 것도 아니고 투자금 쪽으로 돈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정체 없음. 정체 모를 프로젝트였어요. 나중에 아내도 그러니까 아내 처남이죠. 티나의 남동생에게도 한 50만 불 빌리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근데 이 돈을 빌린 시점이요. 그 기간이 뭐 몇십 년도 아니에요. 불과 몇 년 동안 이 가족이 빌린 돈이 300만 불, 4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좋아. 뭐 생활비도 필요했고 이게 집 잔금도 치러야 하니까 여기저기서 끌어다 썼나 보다 싶은데 이 릭이요. 대출금을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집 산 그 대출금. 디벨로퍼 스티브에게 빌린 그 잔금 있죠. 돈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빌렸으면 이 잔금 치르려고 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스티브에게 돈을 주지 않아. 처음 들어갈 때 한 2억 5천 정도 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 2년 동안에 갚은 돈이 한 2억 5천이었어요. 총 5억 원밖에 안 갚았어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냐? 이 집 관리하는 데 씁니다. 가구 사고, 그림 사고, 장식품 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집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붙박이 가구들 이런 거 다 업그레이드하고 레노베이션하고 또 집에 낸이 당연히 있어요. 청소부, 운전기사, 뭐 정원사, 경비원 다 고용하고 집 정원만 꾸며도 이런 거 절대 집 주인이 직접 안 해요. 랜드스케이핑이라고 하는데 정원 꾸민다, 잔디 깎고 이제 봄이 되면 꽃도 촥 심어야 하거든요. 이런 거 우리 작은 하우스는 보통 집주인이 하죠. 취미삼아 하는데 이런 큰 집은요. 업체에서 와요. 업체에서 와가지고 3D로 탁 보여주면서 사모님 뭐 올해 뭐 봄은 프리지아 어떠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제안도 해줍니다. 그거 다 디자인 비용이에요. 그리고 차도 샀지, 딸 학교 학비도 냈지, 음악하는데 레슨 붙여주지, 먹는 것도 항상 최고급. 티나도 당연히 알고 있었지. 릭 혼자 벌인 일 아닙니다. 티나 당연히 알고 있었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동생에게 돈 빌린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부가 정말 같이 살면 닮는다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이 부자의 명예, 허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또 어떤 일도 있냐면요. 도버 마을, 이 부자들이 사는 이 마을에 그런 게 있대요. 이 사람들이 매년 적십자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적십자에서 매년 10,000불인가? 한 1,300만 원 정도? 그 이상 기부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또 있대요. 미국은 또 클럽, 뭐 이런 사교 모임 되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티파니 서클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겁나 고급죠. 티파니 서클. 그럼 이 큰손들이 모여가지고 저녁에 뭐 자선 행사 이러면서 다 같이 앉아가지고 와인 한 잔 이렇게 하고 사모님 올해 기부를 참 많이 하셨더군요. 이러는 거예요. 티나는 거기에 회장이 됐습니다. 티파니 서클 회장님. 빚더미에 있는데 집 잔금도 못 치르는데 무슨 뭐 자선사업가 납신 거예요. 그러고 진짜 허세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이 릭이
불과 죽기 몇 달 전에 돈이 없을 때 완전 알그지일 때 자기 집에 일하러 온 정원사가 있었대요. 정원사가 밖에서 고생을 좀 하겠죠. 가지도 치고 하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저는 모르는 다른 세계이지만 또 팁을 주나 봐요. 또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그 진짜 지불해야 하는 비용 말고 더 얹어가지고 릭은 팁을 신용카드로 줍니다. 아유 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걸로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사 드시고요. 좀 쓰세요. 이거 뭐 거의 백지수표 아니에요? 신용카드를 준다는 거? 뭐 이런 말도 한대요. 뭐 저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베푸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기뻐요. 아 그런 거 같다 진짜. 우리님 현금이 없으니까 카드로 그냥 주는 거야. 팁은 주고 싶은데 현금은 없어. 카드로 주고 나중에 어떻게든 맞겠지. 근데 이제 뭐 한 1년, 2년 지났는데 이 잔금을 못 갚으니까 이게 디벨로퍼 스티브가 돈 갚으라고 계속 압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너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 못 갚으면 이 집 나가야 한다. 계속 얘기하니까 심지어 릭이 집을 보러 가요. 다른 이사의 집을 보러 가는데 아니 당연히 이 큰 집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여기. 와이프랑 딸 데리고 이 테네시주에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무려 1650만 불짜리 220억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더 4배가 더 비싼 집이에요. 당연히 구매할 능력이 안 되지. 근데 보러 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자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리플리 증후군처럼? 그냥 내 속에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고 잠깐 집 보러 갈 때는 부자가 나오고 돈 빌릴 때는 거지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집 아무나 보여주지 않거든요. 부동산 업자도 집을 살 것 같은 사람이어야지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나 와가지고 뭐 집 구경한다고 하는데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미리 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프로필을 조사한다고 해요. 근데 아마도 릭이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가짜로 자기 재직증명서 이런 거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미 잘렸을 때였어. 하버드 잘렸을 때였고 이 중개인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CTO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거지.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 팔려고 또 얼마나 이렇게 살살 긁었겠어요. 우러러보고 막 좋은 데서 일하시네요. 막 부자라고 대우해주고 그 순간순간의 짜릿함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 보고 돌아오면 뭐해. 집에 가면 저기 경고장 붙어있고 집에 빚 독촉 전화 받고 와이프는 그 도버 마을 협회 운영비 그거 꿀꺽 하고 있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 부부가 원래도 구린 구석이 많았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사건 있고 나서 밝혀진 건데 경찰이 하버드 대학교에 물어봤어요. 와이프 티나 하버드 졸업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티나 카말 그런 졸업생 없는데요. 거짓말이었어요. 릭은요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건 맞아요. 보스턴 대학교를 나오긴 했는데 근데 그 릭 프로필을 보면 이후에 스탠포드랑 MIT에서 석박사를 했다 그런 프로필이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에게도 내가 MIT에서 저기 박사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왜 그런 거 있죠. 한국에서도 서울대학교인데 약간 단기 프로그램 같은 거 6개월 뭐 1년 과정 뭐 경영 전문가 과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잠깐 다녔는데 부풀린 거지. 학력 위조한 거예요. 뻥튀기 해가지고 나 박사 받았습니다. 경영자 과정 뭐 이름 되게 긴 거 있던데 뭐 법률 전문가 과정 약간 애매하게 언뜻 보면 로스쿨인데 알고 보면 아니야. 뭐 한 6개월만 돈 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직장도요. 직장은 거짓은 아니었거든요. 진짜 하버드대 CTO이긴 했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하버드대 임원들이 얼마를 받나. 근데 진짜 높은 사람 있죠. 막 총장, 학장 진짜 넘사벽 연봉이긴 해요. 막 얼마였지? 1000만 불이었던 것 같아. 총장이 거의 1000만 불이었는데 근데 이 CTO 릭이 하고 있었던 그 CTO는요 18만 9천 불이었다고 합니다. 이 하버드에서. 그럼 하나로 한 2억 5천만 원 정도예요. 근데 2억 5천이 작은 건 아니죠.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계산을 해볼게요. 미국에서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집을 살 때 보통 모기지를 끼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집을 집담보대출을 해줄 때 연봉이 몇 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연봉이 한 3배에서 5배. 정말 많이 해주는 데는 한 7배까지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뭐 신용도나 이 사람의 다른 부채가 있나 없나, 뭐 차 할부 이런 거 있나, 거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는데 보통은 한 3배에서 5배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대충 계산해서 리기 연봉이 2억 5천이에요. 그럼 5배면 12억 5천입니다. 이게 리기 살 수 있는 집 가격 수준이에요. 릭은 자기 수준이 12억짜리 집인데 53억 하는 저택을 산 겁니다. 애초에 이런 집을 살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냥 이제 머릿속에 똥만 가득해가지고 허세만 가득해가지고 이 부부 둘이서 뭐 부자놀이 한 거예요? 어떻게 부부 둘이 쌍으로 이럴 수 있지? 그것도 좀 신기하네. 심지어 티나는요, 이 죽기 1년 전에 파산 신청까지 했대요. 나 더 이상 돈 못 갚겠다 이제. 못 갚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신청을 했는데 그 서류가 약간 미비해가지고 뭐 신청이 거절됐나? 그래서 서류를 보완하고 있던 그런 단계였대요. 그러면서 어디 저녁에는 저기 연말에 티파니 서클?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동급인 척. 여러분들하고 저는 같은 급입니다. 돈 많은 자산가인 척하고. 이제 스티븐, 그 디벨로퍼 스티브도 감이 오죠. 이 사람 돈이 없구나. 빨리 갚아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없다. 돈을 갚거나 아니면 나가라.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스티비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릭이 이 집을 다시 스티브에게 팔아요. 400만 불에 샀는데 100만 불 손절치고 300만 불에 팝니다, 스티브에게.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쓴 거고요. 실제로 이제 릭이 이 집에 여전히 살고 있었고 또 100만 불 손절 쳤으니까 이거랑 원래 스티브에게 갚아야 하는 그 이자, 연체료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좀 줄 돈이 남아 있었대요. 근데 이 돈을 릭이 안 주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집에서도 안 나가. 이 집에 눌러 앉았어요. 이제 이 집은 소유권이 릭이 아닙니다. 스티브인데 안 나가요. 이 일로 스티브랑 릭이 대판 싸우고 스티브도 너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 날짜를 그냥 딱 통보합니다. 당신 2023년 12월 29일까지 나가라. 안 나가면 내가 나 이제 더 이상 너랑 이제 입씨름하기 싫고 내 손 더럽히고 싶지도 않고 내가 업체 불러가지고 당신네들 짐, 뭐 가구 싹 쓸어다가 저기 도로에 내놓을게. 알아서 해. 엄포를 놓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점점 릭이 압박감을 느끼니까 죽기 일주일 전에 와이프 그 보험 수혜자 동생 이름으로 바꾸고, 왜냐면 동생한테 빌린 돈도 있으니까 야 이거 우리 죽으면 나오니까 이거 너 해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12월 29일에 릭은 자기 아내랑 딸을 총으로 먼저 쏘고 본인도 독촉 압박을 못 견딘 거예요. 사실 결국에는 이제 빚 때문에 죽은 거긴 한데요. 우리가 이런 빚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봐봐, 우리가 뭐 IMF도 겪었지. 그때 부도나고 있던 그런 회사들 사장님들 직원들 월급 못 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강에 뛰어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압박감은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죽음을 선택한 건데 릭의 경우는 달라요. 릭은 물론 빚 때문에 죽은 거긴 하지만 자기가 들어간 허세의 늪 아니에요. 이 부부가 자처해서 만든 상황이에요. 그 허영심에. 아니, 아무도 이 가족에게 그렇게 살라고 안 했어요. 주제에 맞게 좀 작은 집에 산다? 작은 집이라고 해봐야 우리 집보다 클 거예요. 그런데 산다고 해서 뭐 누가 욕하겠어요? 누가 비난하겠어요? 그럴 사람 없는데? 도네이션 안 한다? 그 티파니 서클? 뭐 회장직 안 한다? 그게 질타받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에 맞게 하는 거지. 너무 비겁해요. 딸 사립학교 거기 왜 보내냐고. 평범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본인 분수에 안 맞게 뭐 쥐들이 약간 뭐라도 되는 것 마냥 부자 코스프레 한 거 아니에요. 딸은 무슨 죄야. 18살밖에 안 됐는데.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이 릭이 재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파산 신청도 이제 하면 됐고 또 주변 사람들이 다 부자니까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한 5억 해줬지, 동생도 몇 억 해줬지, 친구도 투자해줬지.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거의 뭐 사기친 거나 다름없죠.
돈 빌려가지고 자기 사치하는 데 쓰고. 아니, 방이 23개가 왜 필요해? 화장실이 11개가 왜 필요해요? 돌아다니면서 똥 쌀 거예요? 오늘은 1층에서 한번 싸고 오늘은 2층에서 한번 싸고 내일은 수영장에 가서 한번 싸볼까? 영화관 좌석도 11개가 왜 있냐고. 진짜 죽을 땐 방 3개면 충분. 점점 빚을 못 갚았어요. 이 집에서 쫓겨나.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그러면 다른 친구들, 이웃 주민들에게 뽀록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알그지라는 걸. 그걸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남들이 어머 저 집 알고 보니까 그지였대. 이걸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두고요. 또 나옵니다. 나르시시스트라고. 제가 이게 보는 정신과 닥터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르시시스트들이라고. 리나랑 릭 둘 다. 분명 어딘가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 결함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 결함을 허세로 채우는 거지. 딸이랑 와이프는 침대에서 발견이 됐는데 침실에 있었는데 릭은 욕조에 있었거든요. 그 침실 안에 있는 화장실 욕조. 거기서 이제 총 탕 하고 죽어 있는 건데 저는 그것도 정말 나르 같은 게 자기가 무슨 운명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뭐 영화 배우처럼 욕조에서 왜 생을 마감해요? 그것도 너무 나르 같았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영화 많이 봤나 봐 진짜. 뭔가 약간 있어 보이려고 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갑니다 여러분. 저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습니다. 참고로 그 보험금 있죠. 메나즈 앞으로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보험금은 아직 분쟁 중이라고 해요. 왜냐면 서류상으로는 메나즈가 받는 건데 너무 채권자가 많아가지고 이 티나 보험금을 두고서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여기 채팅창에도 말씀하시던데 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보여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 그대로 믿기는 하는데 왜 인스타만 봐도 저도 인스타를 하지만 되게 저는 어디 여행 가거나 되게 기분 좋을 때 내가 되게 행복할 때 그럴 때만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24시간 4계절 내내 행복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분명히 이게 슬프고 현타오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막 인스타그램에 막 남편이랑 싸우고 막 에이 막 결혼 괜히 했어 이렇게 쓰지 않으니까 좋은 것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고서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